필리핀 전역 어딜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삼겹살을 파는 한국 식당. 필리핀 서민들이 유독 삼겹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외곽 도시에도 요즘은 한글 간판 삼겹살집은 쉽게 볼 수 있는 필리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연간 육류 소비량이 51.3kg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닭고기와 소고기는 덜 먹는다고 하는데요. 반면 필리핀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1인당 28.89kg, 세계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12.4kg인데 필리핀은 약 14.2kg로 총 소비량의 절반이 넘을 만큼 다른 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단 필리핀 식문화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빼놓을 순 없겠죠. 예를 들면 리엠뽀 같은 양념된 삼겹살을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는 대표적인 필리핀 음식과 통돼지구이 레촌과 시식, 아도보, 시니강 바보이 등 돼지고기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이다 보니 우리의 삼겹살에 거부감이 들 수가 없고요. 쓱 바라만 봐도 이젠 돼지고기 소비량에 삼겹살도 한몫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젠 필리핀에서 대중화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겐 닭고기가 원탑일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1인당 만원에서 17,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커다란 불판에 올라온 각종 고기와 찌개, 계란찜과 상추, 기타 잡다한 풀떼기 반찬들, 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준다? 무제한 삼겹살에 열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보통 필리핀 사람들은 소복한 밥과 한두 개의 메인 요리로 식사를 하고 외식을 하더라도 살벌하게 올라간 물가 때문에 객단가 10,000원 이하로는 한식처럼 많은 수의 반찬과 메인 요리를 구경하기도 힘드니 1인당 비용이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무한 리필이 되는 각종 부위의 양념고기들의 매력에 빠져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게다가 필리핀 사람들은 유독 무제한, 언리미티드 레스토랑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진정한 대식가는 잘 안 보입니다. 대부분 필리핀 친구들은 고기 나오기 전에 일단 반찬 쭉 한번 순회하고 2번 정도 리필을 하죠. 게다가 90% 이상 비주얼과 맛이 비슷한 일명 군대의 똥국이라고 불리우는 된장국과 계란찜으로 배를 채우고요. 하지만 고기를 많이 못 먹는다고 해서 돈을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한국식으로 차려진 음식을 맛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깐요. 반찬하고 밥만 먹어도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차려진 한 끼, 내가 필리핀 사람이라도 먹으러 갑니다. 두 번째로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양념된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필리핀 돼지고기 요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겉바속촉의 담백함은 훌륭하지만 잘 차려진 삼겹살 한 상과 비교한다면 누가 봐도 삼겹살의 승리죠. 제 주변 친구들은 대패 삼겹살을 많이 먹는데요. 대패처럼 얇게 썬 삼겹살에 허브라든지 각종 이색적인 양념을 섞어 고기들을 불판에 구워주는 맛에 중독이 되는 거죠. 단짠의 진수를 보여주고 단조롭고 익숙한 맛의 필리핀 요리에서 벗어난 한국식 신세계 양념들을 경험한다면 내가 필리핀 사람이라도 먹으러 갑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깊숙이 침투한 한류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K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데이트를 하며 즐기는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불판에 구워지는 고기를 마주하고 하나하나 속 터지게 느리게 나오는 메인 메뉴들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준비돼서 번개처럼 한 번에 나오는 한국 식당의 음식들, 필리핀 사람들도 대접받는 느낌을 제대로 받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고깃집 씬들,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더라 저렇게 먹더라, 내가 이걸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환장하는 거죠. BTS와 블랙핑크가 다 함께 모여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필리핀 사람이라도 먹으러 갑니다. 무슬림 국가는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량이 현저히 낮으니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공격이 개시되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필리핀에는 한국식 무한리필 삼겹살이 대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삼겹살의 침공은 5, 6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코로나 봉쇄로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여 년 전에는 한식이 일반 대중들에겐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고 한국 사람들과 많이 교류가 있던 JTB나 KTV 등의 화류계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놀러 다닌 게 대세였던 시절이었지만 이 모든 것의 시초는 K문화의 영향과 각 나라를 방문해서 걸어다니는 홍보수단인 한국 관광객들이 만들어놔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주로 운영 중인 한국 식당들, 현지 상권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전체 손님 중 현지인 비중이 50%가 넘는 한 식당은 전체 식당의 약 7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는 기사도 있고요. 현지인들에게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메인 메뉴와 현지화된 화려한 반찬들을 제공하고 상급의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간 거죠. 코로나 터지기 몇 년 전부터 무제한 한식 뷔페만 있던 필리핀에 무제한 삼겹살 집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점심, 저녁 시간에는 대기 시간은 기본. 삼겹살을 먹으면 장수한다는 소문이 도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삼겹살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요즘 무제한 삼겹살집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언니 삼겹, 언니 샤브샤브와 뷔페는 주말이 되면 웬만한 데는 아직도 줄 서서 입장을 합니다. 인구 대국인 필리핀, 온 가족이 모여 대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메뉴들을 현지화시켜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조사기관에선 2010년부터 10년간 한식당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국가는 대만 다음으로 필리핀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바라봐도 진짜 많이 생기긴 했거든요. 몇 년 전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필리핀에 CJ 비비고 비빔밥 전문점이 생겼었습니다. 건강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고급지고 좋은 상권에 투자도 많이 했던 것 같았지만 5년여 만에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들어왔다가 철수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한식당이라고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현지화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무제한 삼겹살 프랜차이즈들은 우리의 입맛엔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만큼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든 삼겹살라만, 낭만데이, 푸더삼, 오빠 삼겹살, 로맨틱 바보이 같은 대형 삼겹살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일 거고요. 저도 예전엔 무제한 삼겹살을 많이 먹으러 가긴 했지만 지금은 잘 안 먹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장 삼겹살 같은 메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초장에 고기를 비벼놨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국인 입맛에는 많이 벗어난 맛이 대부분입니다. 제공되는 반찬들도 만약 한국에서 손님들한테 내어줬다가는 별점 폭탄 맞을 만한 반찬들을 주는 식당이 대부분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겹살, 한식의 기대치를 50% 정도 내리고 간다면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식 핫도그 같은 것들이 유행했었지만 가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바람처럼 한식의 유행은 쉽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지구, 어느 나라 음식 문화를 봐도 한식처럼 맛나고 다채로운 음식은 없으니까요. 분명히 다음 타자로 뭐가 들어와서 유행을 할 것 같긴 한데 예측 불가네요. 삼겹살에 열광하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지만 역시 결론은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느낀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네요. 고단한 하루 뒤에 좋은 사람들과 자리에서 삼겹살 소주는 이 지구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지인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